안녕하세요. RMD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편인 도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렸죠. 이번 시간은 상관, 견관, 상처상의 관으로 관을 상처낸다고 하는 상관이 볼견자를 써서 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감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날지 대략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상관경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이 상관경관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구설 12수가 나타나서 법적인 송사까지 갈 수 있다. 또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 직장을 관둔다. 상관경관되면 상관이 정관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상관이 정관이라는 귀신을 이렇게 만나서 상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 관이라는 남편에게 자꾸 상관으로 지적질적인 말을 하다가 표현을 하다가 관이 떠나버려서 이혼을 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상관경관의 예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나쁜 영향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찐 사주풀이 시간에 상관경관인데 공무원이에요 라고 하는 그 주제의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상관경관의 여러 경우의 수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상관이 어떤 상관이냐. 사주에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면은 그러면은 내 사주에 상관을 극하는 정인이 있어서 이렇게 정인이 상관을 좀 제화해 주면은 이때 이거는 상관패인이라고 해요. 찰패자를 써서 상관이 인성이라는 자격을 가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상관패인이 되어 있을 때는 이럴 때 운에서 정관이 왔다. 상관, 경관 하는데 정인이 왔다 하면은 관인 상생이 될 수 있어요. 평소 이제 내가 꾸준히 준비해오던 실력으로 정인이라는 것으로 실력을 갖췄는데 이제 정관에서 쓰임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에서 주류로 들어가는 거, 국가 공인 자격증을 내가 취득해서 이렇게 공조직에 입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뭐예요? 상관이라는 것은 일단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정인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돕는 일은 합당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내가 어떤 공부, 정인으로 변호사 공부를 했는데 운에서 이제 정관이 오니까 합격을 해서 취직이 돼서 상관을 써서 상관패인 돼서 그 변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다. 이런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밖에도 상관경관해도 정인이 있으면은 취직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거, 국가 공인 자격증, 정인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에요. 편인과 다르게. 그래서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 자격을 허가해 주는 거. 그래서 특허 내는 거, 인기가 내가 갑자기 상승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상관패인이 될 때 나타나는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패인이 되면은 오히려 상관경관이 아니라 그때는 아주 기일작용이 많이 나타난다. 다음 두 번째는 상관상진이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상관상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상관이 정인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정인이
너무 그 기운이 막 왕한 거예요. 그래서 상간을 극하면은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상간을 완전 박살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주에 정인이 왕하고 상간이 있어서 상간이 미약한데 이제 운에서 관살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관살이 일간을 상극해서 살이 일간을 침범한다고 해요. 자, 상간이 그래도 정관이든 병관이든 이렇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 왕해서 상관을 완전 못쓰게 만들어버리면 관이라는 내가 직장에 어떤 내 능력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살이 나를 이렇게 상극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너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상관인데 상관격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진로 적성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상관상진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상관은 정인이라는 합당한 허가나 자격이 있어야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힘의 이제 균형이 저울처럼 잘 맞을 때 상관폐인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고 인성이 막 너무 왕하면은 오히려 상관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상관상진이다. 이렇게 상관상진 한번 들어는 보셨죠?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상관경관이에요. 상관이 정관을 봤다는 거예요. 정관을 봤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죠. 이 용어 자체가 볼견이기 때문에 파관이라고 해서 관을 깨버렸을 때 문제이지 경관이라도 내가 정인이든 편인이든 어떤 자격이 있으면은 내 상관이라는 타 있는 어려운 사람 돕고자 하는 거 아니면 유통 능력, 말과 글을 활용한 능력 이런 것들이 관이라는 기관 조직에서 잘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파관일 때 의미하는 거죠. 정인이 이제 없는 경우, 정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상관이 정관에 보면은 파관이라고 해서 관을 깨버려요. 그러면은 상관 경관으로 일어나는 일들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적인 일을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편법, 사기, 말로 사기치는 거.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상관 경관은 인성이 없을 때, 특히 정인이 없을 때 말하는 것으로 정인이 없으면은 정관을 인성이 상관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사고를 치는 거죠. 왜냐면은 관이 잘 보호되기 위해서는 관인 상생을 해야죠. 관이 인성을 생해야지 인성이 상관을 이렇게 견제해줘서 관을 깨지 못하게 하잖아요. 상관이 관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데 인성이 없다는 것은 관의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 경관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인성이라는 작업 이럴 때 하는 것이 자격 없이 하는 사업, 자격이 없이 하는 시술, 무허가 시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유용했어요. 쌍꺼풀인데 막 야매로 무허가로 하는 거 그렇게 상관 경관 됐을 때 그렇죠. 상관이라는 게 어떤 기술성, 재능성 뭐 이런 것도 되는데 허가 없이 하는 거예요. 관에다가. 그래서 무허가 사업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상관폐인, 상관상진, 상관경관에 대해서 이제 잘 숙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관이 또 하나 얘가 정관이 겁재를 극을 하고 있었어요. 겁재라는 십성을 정관이 제화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상관이 운에서 와서 정관을 극했어요. 그러면은 겁재가 살아나죠. 겁재가 살아나면 뭐 하죠? 이 정제라는 재를 쟁제하게 되죠. 우리 쟁제한다는 게
재물을 빼앗긴다, 내 영역을 빼앗긴다, 내 사람을 빼앗긴다,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때 또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문제가 크게 나타나요. 내 지위와 자리가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관제, 구설수, 송사 이런 것도 이럴 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겁재가 쟁제, 내 처를 쟁제한 거는 보통 처가 쪽에서 반대해서 파혼하는 경우도 이럴 때 생기고요. 결혼하신 분은 뭐 자식 문제로 부부간에 다툼이 잦게 되고요. 또 안타까운 경우가 뭐 퇴직해서 퇴직금 이렇게 받아서 그거로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하려고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해서, 쟁제가 사기도 되죠. 간이 무력할 때니까 쟁제를 당해서 이제 재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관이 겁재를 극하고 있을 때 상관이 그러한 정관을 극해버리면 겁재가 살아나서 정제를 극하는 쟁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이 오행도에 서로 극하고 생하고 제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셔도 육신의 상생상극은 정말 다 그걸로 통변해도 아주 할 말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관, 경관으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정인으로 관인 상생이 되면은 정인으로 관이 인성의 생을, 관성의 생을 받은 정인이면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은 허가가 되죠. 그러면은 인성으로 상관을 가면 내 상관이라는 그런 재능이 관에서 잘 쓰여지는 거. 이럴 때는 뭐 정관이 보호되니까 또 정관이 또 관인 상생하면은 인성이 상관으로부터 관을 지켜주죠. 그러면 관은 겁재를 또 극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재물이라는 돈, 뭐 여자, 내 영역,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관인 상생된 정인이 있으면 아주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그래서 뭐 재성이라고 하면은 돈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람들,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조직에서 재생관하는 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관이라는 조직 체계에 꾸려있는 사람들을 뺏긴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도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재생관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생관을 하는 거예요. 정제가 정관을 생하면은 재생관 하면은 정관이 겁재를 극해서 겁재로부터 정제를 지켜줄 수 있죠. 구하니까. 이럴 때는 환경적인 안정이 유지되는 거죠. 상관이 사주에 있다 하면은 이제 바로 정관 보시고 경관하니 직장 간둔다, 이혼한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상관 보면은 정인부터 있나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정인이 있는지. 그러면 일단 상관 경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흉살은 일어나지 않고, 이 정인이 어떻게 될 때, 실제로 제가 사주를 본 경험담으로 어떤 분은 정인이 있어서 상관이 있어도 이 상관이 잘 다스려져서 경관하지 않아서 관인 상생이 돼서 남편분이 교수직이고 능력도 좋고 사이도 좋았는데 그 대운 안에서 이제 정제운이 온 거예요.
정제운이 오면 재극인 해서 이 정인을 또 이렇게 극하죠. 그렇게 되니까 상간이 살아나서 경간에서 유난히 이 10년 안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운이 끝나고 거짓말처럼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운에서 상간이 있는데 정인이 이제 정제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약해졌을 때 이제 경관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재생관 되면은 관이 겁재를 극해주니까 내 재를 지킬 수 있으니까 또 상관이 상관생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어렵지만은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인이 있어서 그 상관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자격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정관까지 오면은 공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국가기관 공무원 대체로 많으세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는 쪽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재생관이 재생관이 되었는지 보고, 재생관이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겁재를 재서 겁재가 상관을 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겁재가 상관을 생해서 상관이 더 강해지면은 힘의 그 균형이 깨져서 정관을 또 상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법적인 일을 일삼지 않고 내 사람, 내 재물을 잘 지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으로 인한 흉살은 상관에 있는데 정인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상관이 사주에 있으면 성실하지 못한 직장생활, 불법, 편법을 행하는데, 이럴 때 운에서 그런데 정관을 만나면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이제 제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사주에 상관만 있어서 정인이 없어서 나쁜 짓,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정관운이 오면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받는 거, 이제 회사 그만두라고 권고사직 날라오죠. 그동안 상간짓을 했으니까 직장에서 막 윗사람들에서 항명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설치고 다녔으니까 이제 정관운에는 너 이제 관둬라, 권고사직 받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는 그동안 상간짓으로 남편 얼마나 타박했겠어요. 그러면은 그 운에 이제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부적절한 임신 등 이런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상관이 정관을 극하고 있는데 운에서 정인을 만나도, 상관이 정관을 사주 안에서 극하고 있었어요. 그럼 상관만 있어도 정관이 없더라도 그런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사주 안에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고 있었다는 것은 드러나게 내가 잘못을 좀 하고 있었다는 의미죠. 이럴 때 정인운을 받아서 정인이 이제 상관을 이렇게 제화하면은 그러한 것은 내가 한 잘못에 대한 회복을 하거나 이제 벌을 받거나 감옥 가기도 하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반생의 공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또 능력보다는 항상 타인의 다른 사람 능력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보면은 어떤 그 요식업 음식점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는데 유명한 블로거,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거, 이런 것도 타인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관 쓰시는 분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내가 이제 이기는, 뭐 유도도 그러한가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렇게 역이용해서 하는 거, 항상 그런 곳에 좀 능력이 출중하세요. 그래서 상관생제 하는 것은 무조건 뭐 상관생제 하면은 사업가다, 사업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의 능력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오늘 상관폐인, 상관상진, 상관경관. 그런데 이 상관경관은 그저 상관이 관을 봤다는 의미로 일단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아는 흉살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관이 정관을 파했을 때, 상관이 파관했을 때 나타나는 일인 경우죠. 그래서 상관경관은 뭐 그냥 상관이 관을 본 거예요. 관을 봤지만 내가 정인으로 폐인이 되어 있는지, 뭐 재생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관 보면 정인이 있는지 편인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무조건 경관이다 막 흉사를 줄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수업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잘 이해를 하셨나요? 별로 어려운 것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육신의 상생상극 파트예요. 비식재관인 얘들이 비식재관인 얘들이 서로 이제 생하는 관계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극하는 관계는 이렇게 별표로 가면은 극을 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재화하는 관계 있죠. 뭐 식신이 편관은 극했다 하지 않고 식신 재화했다고 하고, 또 편재가 편인을 재화했다고 하고, 이렇게 재화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인데, 정인이 일간을 생했을 때, 편인이 일간을 생했을 때, 또 일간이 식신을 생했을 때, 일간이 상간을 생했을 때 생하면, 식신이 정제를 생하면 식신이 편제를 생할 수도 있잖아요. 또 상간이 정제를 생할 수 있고 상간이 편제를 생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의 작용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간이 식신을 생하면은 꾸준한 나의 준비력으로 실력을 갖춘다 하는 것이고, 일간이 상간을 생하면은 그 밖에 또 많죠. 유통, 무역, 말가글을 활용한 직업에 특화되어 있다. 타인의 능력을 잘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식신이 편재를 생하면은 나의 능력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생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다음은 극의 관계로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이렇게 겁재가 정제를 극하면은, 이렇게 또 정제가 정인을 극을 하면은, 이렇게 극의 관계와 작용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학습 매뉴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 재화작용 있죠. 식신이 편관을 재화하면, 편재가 편인을 재화하면은, 정관이 겁재를 재화하면, 일단 재화라는 용어를 써요. 정인이 상관을 재화하면은 처럼 욕신의 재화작용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욕신의 상생상극 재화,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욕신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나의 역할, 그런 나의 처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통변할 때 이 생극 재화의 관계를 유연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시면은 사주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연말쯤에 뭐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줌 수업으로 이제 뭐 소수 인원만 모아서 강의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그때 가서 따로 제가 공지를 드릴 거니까 벌써 뭐 문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주의 육신의 상생상극 재화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간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름드리 여러분 모두 안녕.